일단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착각을 했네요. 시간은 거기까지 해야 되는 저희가 있습니다. 여전히 PK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물을 어떻게 변형하면 좋은지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했고, 친송 소수의 균형,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화학적 또는 이제 효소 분해, 그러니까 엔자임에 의해서 대사 효소들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대사가 되기 쉬운 부분,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이제 대사가 되기 쉬운 부분을 이제 차단기나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것들을 얘기를 했었고, 이번에는 아예 제거를 하거나 또는 대사가 잘 안되면서 활성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제 대체하는 방법들을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대사 요소가 잘 접근을 하거나 잘 되는 부분들이 대부분 정해져 있게 되고요. 여러분들 이제 약화학 시간에 배웠듯이 벤질리 포지션, 보통 이제 벤젠고리에 이렇게 벤젠 모양이 이상하긴 하지만 벤젠고리에 이렇게 메틸이 있으면 여기 있는 이제 벤질리 포지션, 이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산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벤질릭 옥시데이션이라고 하는 부분, 알코올이 됐다가 카복실시드까지 전환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대사에 불안정하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측정을 해봤더니 잘 대사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여기 있는 메틸처럼 톰타나이드에 있는 혈당 강화제에 있는 메틸 같은 경우에 대사가 돼버리게 되면 당연히 금방 작용이 안 되게 되겠죠. 작용이 안 된다는 얘기는 작용 지속 시간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당뇨편 치료 중 혈당 강화를 일정 수준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사이즈는 비슷하지만 상대적으로 대사가 덜 되게 되는 클로라이드 같은 것들로 이제 전환을 해주게 되면 작용 지속 시간이 늘어날 수가 있게 되겠죠. 이제 그런 이야기 바로 클로로프로파마이드라고 하는 당뇨병 치료제가 되게 됩니다. 실제로 나중에 대사 부분에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이쪽이 카복실시드가 돼서 이제 배출이 용이한 쪽으로 바꿉니다. 이제 약은 외부 물질이니까 체내에서는 정상적으로 대사를 시키려고 하지만 약은 효과를 발휘해야 되니까 대사가 덜 되게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메틸을 클로라이드로 바꾸는 것도 있지만 뭐 메틸을 CF3 또는 CHF2라든지 CH2 플로라이드가 있는 것처럼 플로라이드가 들어감으로 해서 안정화가 되기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메틸이 들어가는 것도 일종의 작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예 제거를 해버리는 방법이 있죠. 세팔로스포린계의 항생제들 다음같이 세파프린 같은 경우에는 말단에 이렇게 OAC, 아스테일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스분해 요소에서 대사가 잘 됩니다. 약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이 부분을 없애버리는 거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치환체 형태로 바꿔주게 되면 세팔렉신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메틸 대신에 CF3 또는 CHF2 대사가 너무 잘 된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약효를 발현하기 위해서 파마코포와의 결합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재거나 교체를 해서 대사 안정성을 높이면 되는데 재거나 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제거를 했을 경우 약효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교체를 했더니 실제로 약효가 유지될 줄 알았는데 약효가 떨어지는 경우, 이럴 수가 있게 됩니다. 파마코포와 이제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치환기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할 수 있는 게 이제 전구 약물을 설계를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게 되고요. 이제 사장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전구 약물도 어렵다. 그러면 분자 내에서 적절한 작용기가 유지를 하면서 위치를 이동시키게 됩니다. 이제 대사를 덜 받는 쪽의 위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천식 치료제로 사용된 기관지 확장제로 사용된 살부타몰이라고 하는 약에 해당이 되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이런 약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중신경에 내에서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인 노르에프네프린하고 유사한 구조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노르에프네프린의 차이점은 이제 베타에 대한 선택성을 높이기 위해 이렇게 이제 TVT이 붙어 있게 됩니다. 그 TVT를 높이 주게 되면 선택성은 좋아지지만 대사가 잘 되는 부분, 카테콜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대로 이제 노르에프네프린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대사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COMT라고 하는 콤트라고 보통 부르게 되는 특징적으로 카테콜의 메타 위치만 이렇게 메틸레이션이 되게 되는데, 이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약효가 없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TVT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이 대사 요소는 그대로 작동을 하게 되고 메틸레이션이 되면서 효과가 없는 화합물이 됩니다. 그러면 기관지 청식 치료도 적당히 길게 작용을 해야 되는데 작용을 못하게 되니까 이 대사가 일어나지 않게 막아주는 겁니다. 근데 이 OH 두 개는
파마코포에 결합하는 수소 결합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다른 걸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대체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만 살부타몰처럼 이렇게 메틸 하나 추가해서 메틸 하이드록시 형태로 바꾸게 되면 더 이상 COMT와의 대사는 일어나지 않게 되고 이 OH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파마코포상에 그대로 결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방법들도 이렇게 대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고리 구조의 변화. 당연히 이제 활성의 변화가 없다는 측면에서 변화를 안 가진다면 고리 구조가 굉장히 잘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을 이제 변형을 하게 되면 대사 안정성이 높아질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치안기가 이제 벤젠고리 같은데 이제 치안기 같은 것들이 보통 대사가 잘 일어나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요. 그럴 경우에 고리 구조 내에 나이트로젠을 하나 더 첨가합니다. 그러면 고리 구조의 전자 밀도가 낮아지면서 대사적으로 보통 이제 많이 안정화가 되는 경우가 있게 되고요. 그게 대표적인 게 앞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었던 항진균제인 사이오코나졸 같은 경우 플루코나졸 형태로 이미다졸링을 나이트로젠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 있는 트라이졸 형태로 바꿔주게 되면 대사 안정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좀 더 길게 작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사가 너무 민감하다. 근데 이거 보통 이제 벤젠으로 이제 메틸기가 있으면 대사가 잘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얘를 그러면 없애거나 다른 걸로 바꾸면 되는데 그 경우에 이제 약효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없앨 수 없다는 얘기가 되고 이걸 유지한 채로 그러면 대사가 덜 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도 피리니닝에서 이렇게 나이트로젠 하나 더 첨가를 해서 피리미딘 형태로 바꿔주게 되면 결국 이 메틸이 조금 더 안정화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보통은 대체가 가능합니다. 톨부타마이드에서 메틸을 CL로 대체하는 것 같은. 근데 이게 이제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링 내에 나이트로젠을 첨가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pK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제 전체적인 대사 안정성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러니까 대사 안정성이 일반적으로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너무 대사가 안 되는 경우에는 체내에 오래 머물게 될 거고, 체내에 오래 머문다는 얘기는 계속 남아있다는 얘기죠. 남아있으면 결국 약은 약효만 발현하는 게 아니라 일부 독성도 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약물의 효과가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것들도 독성을 유발할 수가 있죠. 대표적인 것들이 혈당 강화제인 당뇨병 치료제 또는 이제 고혈압 치료제, 혈압을 낮추는 약들. 이게 적절하게 혈압을 낮추거나 혈당을 낮췄으면 빠져줘야 되겠죠. 그래서 몸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대사가 안 되고 계속 체내에 있으면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고, 혈당이 너무 떨어져서 저혈당이 유발되거나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저혈압이 유발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약이라고 하는 건 항상 특정한 이제 균형 같은 게 중요한데 이게 너무 긴 대사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로 하면 되겠죠. 약물의 활성을 영향에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사가 잘 되는 부위를 추가로 도입을 하는 겁니다. 작용기를 도입을 해버리면 약물의 지속 시간을 단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이제 개발적인 물질이 대사가 잘 된다. 근데 대사가 너무 안 된다. 그런 경우 이제 요 부분이 그냥 수소가 있을 때는 대사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메틸로 처리를 하게 되면 활성에 영향을 안 주는 선에서는 대사가 이제 굉장히 잘 일어나겠죠. 그래서 대사 작용 지속 시간이 낮아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진통제 중에서 마약성 진통제에 해당이 되지만 펜타닐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길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카르복실기의 유도체인 에스터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럼 좀 더 단시간 작용할 수 있는 마약성 진통제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프락토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사 안정성이 높습니다. 여기도 아마이드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항부정맥제로 이제 길게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짧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 아마이드 부분을 이렇게 에스터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으로 바꿔줌으로 해서 항부정맥제로 사용되게 되는 에스모롤, 이런 형태로도 바꿔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사 안정성을 감소할 수 있는 건 적절하게 자기 역할을 했으면 분해가 돼야 되겠죠. 이제 대사 과정이라는 결국 약물을 분해시켜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분해가 잘 될 수 있게 이제 자가 분해 약물이라고 하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양한 반응들을 통해서 분해가 되는 것. 대표적인 게 신경전 차단제인 아트라쿠리온 같은 경우, 이제 보통 신경전 차단제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렇게 쿼터너리 암모늄 센터, 쿼터너리 암모늄 센터가 적절한 길이를
적절한 길이를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을 때 형성이 되는데, 이 신경근 차단 효과가 너무 길게 되면, 예를 들어 수술 중에 사용하는 경우 너무 길게 되면 마취가 안 깰 수가 있겠죠. 필요한 만큼만 신경근을 차단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체내에 들어가면 실제로 이런 쿼터노이 암분 솔트들이 호프만 엘리미네이션 반응이라든지 에스타이돌시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끊어져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분해가 되는 그런 약물들도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볼 거는 이제 약물의 표적화입니다. 표적화 약물. 그러니까 표적화라고 하는, 그러니까 체내에 원하는 부위 또는 약효가 발현되기 제일 좋은 부위로 정확하게 약물이 이제 전달돼서, 그러니까 전달이 정확하게 된다는 얘기는 다른 데는 잘 전달이 안 된다는 얘기고, 바꿔서 얘기하면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부작용이나 독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약효는 증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항암제, 이제 케모스라피에 사용되는 항암제들이 바로 종양세포 표적하고, 종양이 일반 세포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 아미노애시드 이제 베이스 페어의 DNA 중합 같은 것들, 네. 앞에서 선도물질 최적화를 할 때 언급이 됐었던 이제 우라실 머스타드, 이런 경우도 실제로 종양세포에 좀 더 표적화가 되는 약물들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일반 세포에 하지 않느냐, 갑니다. 가는데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율이 종양세포에, 암세포에 이제 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메커니즘 상으로는 이렇게 아지리딘을 형성하고 이 베이스 페어가 유클레오파일로 해서 이렇게 완전히 묶여버리기 때문에 이 더 이상 DNA 폴리머라이즈가 중단이 돼서 암세포가 이제 사멸에 이르게 되는 그런 약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거보다 더 표적화가 필요하게 되겠죠. 한 가지 단순한 예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ADC라고 해서 안티바디, 굉장히 종양 특이적인 안티바디와 약을 집어넣어서 특정한 안티바디가 특정한 세포에 달라붙게 하고, 그때 약이 드럭이 릴리즈가 돼서 나오면서 약효를 발현하게 하는 이런 것들도 현재 이제 계속 개발이 진행 중인 약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표적화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경구 약물이라고 하면 먹어서 위장관에서 흡수가 돼서 혈중으로 들어가서 원하는 부위에 가서 약효를 발현하면 되는데, 간혹 항생 물질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위장관 내다. 위장관 내란 얘기는 위장관에 흡수되면 안 되겠죠. 흡수되면 더 이상 위장관에 작용을 못하게 되니까 위장관에 머물러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포막을 통과를 못하고 혈액으로 흡수 안 되는 상태로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쉬운 게 수용성을 높이는 거죠. 이온화가 되게끔. 그래서 숙신일 설파사야자놀이라고 하는 설파계 항균제에 이렇게 이쪽 아민 부분에 수신일 어나이드라이드를 이렇게 붙여서 카복실시되어 있는 상태가 만들게 되면 이온화기가 있기 때문에 위장관 당연히 통과를 죄송합니다. 위장관을 통과를 못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위장관 내에 이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위장관 내의 감염을 표적화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 말초 영역 표적화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중추신경계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말초의 선택적인 약물 설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물을 극성을 증가를 시키면 중추신경계 쪽으로는 안 가겠죠. 왜냐하면 BBB를 통과를 못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존재를 하게 되고, 반대로 중추신경계의 선택성 약물들은 BBB를 굉장히 잘 통과하게,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를 잘 통과하게만 만들어 주게 되면 되고요. 말초에서는 비활성 대사물로 대사되면, 그러니까 말초에서는 작용을 안 하게 만들어 주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도 이용이 되고 있고,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기술들 중에 하나인데요. 세포막 접합체, 멤브레인 퇴드를 이용한 표적화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영역에 더 잘 가게. 그러니까 미토큐라고 하는 이제 알츠하이머의 임상 시험 중인 약물인데요. 실제로 타겟이 미토콘드리아에 있습니다.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 있던 미토콘드리아까지 잘 접근을 하게끔 약물을 설계하기 위해서 말단에 이렇게 포스핀, 트라이페닐 포스핀이 있는 형태가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이 미토콘드리아에 굉장히 잘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접근을 해서 약물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어 주게 돼서 사용을 하는 그런 경우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K 문제의 약물 설계에 대한 마지막 부분으로서 독성 감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앞에는 ADM이나 PK의 직접적인 연관입니다. 독성 감소는 실제로 이제 약물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독성이 생기는 어떤 특정한 부분들, 펑셔널 그룹이 있다면 그거를 바꿔주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 근데 실제로 대부분 알려진 나이트로 그룹이 들어가 있거나 이런 것들, 보통 이제 약간 대사가 되게 되면 독성 물질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없앤다든지 또는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이런 이제 클로라이드 같은 것들이 이제 독성을 잘 나타내더라. 그러면 바이오 아이소토 치환을 통해서 이제 플로라이드로 바꾸게 되면 활성은 유지하고 독성은 줄일 수 있는 플루코놀이라는 항진균제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활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위치 같은 것들, 여기 있는 위치를 아래쪽으로 바꾸면서 이제 부작용이, 그러니까 대사나 이런 것들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독성이 감소되는 그런 경우도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선도물질 최적화라고 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실제 약품을 이제 개발할 때 흡수가 잘 안 되거나 이런 흡수를 높이고, 대사가 너무 잘 되면 대사가 안 되게, 대사가 너무 안 되면 대사가 되게, 이런 식으로 약물의 어떤 프로파일들을 바꿔서 더 좋은 약물이 되게끔 할 수 있는 기술들이 바로 선도물질의 최적화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PK 문제뿐만 아니라 독성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